1982년의 홍콩 공사장 인부들에 의해 강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여성의 절단된 머리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색이 진행됨에 따라서 인근에서 다리와 양팔 등 다른 신체의 부위들도 발견되게 되죠. 발견된 신체 부위들은 전기톱으로 절단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검사 결과 모두 같은 여성의 시체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시체의 부위들은 각각 검은 봉지에 담겨진 채 버려져 있었죠. 경찰은 사체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당시의 기술로는 여의치 없는 상태였는데요. 인근 지역의 실종자 중에도 해당 피해자와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계속된 수사에도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고 결국 그렇게 조각난 여성 사체가 발견되었던 그날의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하고 4개월 정도가 지난 5월 29일 비가 내리던 늦은 밤 마트에서 일하던 천인재라는 여성이 집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탄 것을 마지막으로 실종되고 맙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난 6월 17일 새벽 4시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고 천인재가 실종된 곳에서 1.2km 정도 떨어진 나단 로드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던 29세의 여성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간다고 하고는 또다시 실종되어 버립니다. 택시를 탄 여성들이 연속해서 실종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경찰은 인근의 택시 회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게 되지만 그 어떤 단서도 잡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1982년 비오는 밤에 실종되는 여성에 대한 사건은 홍콩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워갔고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서 수사력을 총동원하게 되지만 그 어떤 성과도 얻지 못하죠. 다만 강에서 발견된 여성의 사체에서 발견된 문신을 토대로 해당 피해자의 신원이 파악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고 수사는 여전히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죠. 그런데 아무것도 특정할 수 없었던 미궁 속의 범인이 검거된 과정은 매우 허무했는데요. 사진 동호회 활동을 하던 범인이 지인의 사진관에 사진을 현상을 맡겼는데 그날따라 지인이 아닌 다른 직원이 현상을 하게 되었고 범인이 촬영한 사진을 보고 놀란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검거가 된 것입니다. 경찰이 그토록 찾던 범인은 임가운이라는 사람으로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사라질 때 탑승했던 택시를 운행한 평범해 보이는 택시기사였습니다. 경찰들은 사진관 근처에서 사진을 찾으러 온 임가운을 검거하기 위해서 잠복해 있었는데 검거된 임가운은 이 사진은 자신의 것이 아니며 친구의 사진을 대신 현상한 것뿐이라는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곧장 탄로가 났고 임가운은 경찰서로 이송되고 경찰은 임가운을 집에 수색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그의 방 안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담긴 유리병과 여러가지 제목이 적힌 비디오 테이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디오 테이프들은 끔찍하게도 피해자들의 신체를 훼손하는 장면을 캠코더로 직접 찍은 것이었죠. 경찰들은 처음에 이 사건이 매우 끔찍하고 잔혹했기 때문에 단독 범행이 아니라 공범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형도 체포했지만 형에게는 혐의가 없었고 곧 임가운의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을 짓게 됩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그의 범행은 총 4건으로 밝혀졌는데요. 첫 번째 범행은 1982년 2월에 벌어졌으며 피해자는 술에 취해 택시에 오른 젊은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심사추이의 유흥업소에서 무용수로 일하던 천평이라는 여성이었는데 공사장 인부들에 의해 강에서 발견되었던 여성이었죠. 그는 그녀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평소 자신이 생각해 두었던 장소로 이동해 전깃줄로 그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자신의 집으로 그녀의 사체를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임가운이 혼자 살고 있던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임가운은 사람을 죽이고 그 사체를 자신의 침대 밑에 숨긴 것도 모자라 가족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집을 비운 다음날 숨겨두었던 사체를 꺼내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챙기고 준비해두었던 캠코더를 이용해 자신의 엽기적인 사체 훼손 현장을 촬영하는데요. 그는 전기톱을 이용해 피해자를 총 7부분으로 토막을 냈고 시신의 일부분은 플라스틱 병에 넣고 도수가 높은 술을 부어 집에 보관을 했고 출근을 하면서 신문지에 싼 남은 시신의 일부는 강에 유기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비오는 밤에 실종되었던 두 번째 피해자를 납치하는데요. 당시 그녀는 첫 번째 피해자와는 다르게 술을 먹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흉기를 이용해 그녀를 위협하고 수갑을 채운 후 전깃줄을 사용해서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첫 번째 피해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체를 집으로 가져가 가족들이 없는 시간에 캠코더로 사체를 훼손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사체의 일부분을 보관하는 방식을 이어갔죠.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찍은 비디오 테이프에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은 엄격한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남은 사체들을 포대에 넣어 다음날 출근을 하면서 강가에 땅을 파고 매장을 하는데요. 사실 첫 번째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면서 몸에 있던 문신으로 첫 번째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게 된 것을 보았던 임가운은 이번에도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면 자신을 향해 수사망이 좁혀지고 경찰에 검거될 것이 두려웠던 탓에 강의 사체를 유기하지 않고 땅에 묻는 것으로 시신의 유기 방식을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 또다시 같은 해 6월 17일 비오는 밤에 실종되었던 세 번째 피해자 역시도 늦은 밤에 그의 택시를 타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때도 살해 방식은 똑같았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임가운은 피해자의 인육을 섭취하는 행위를 했다고 자백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범행은 7월에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피해자는 20살도 되지 않은 17세의 미성년자로 양휘신이라는 학생이었는데요. 그녀는 자신이 다니던 학교의 행사에 참여했다가 늦은 시간에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비가 퍼붓는 날이
날이었다고 하죠. 임가훈은 이번에 앞선 피해자들과 달리 그녀를 납치한 후 학교, 종교, 장래의 꿈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그녀의 사체를 훼손하는 영상을 찍은 후 4차 범행이라는 제목으로 남겨둡니다. 그렇게 4명의 목숨을 끔찍하게 앗아간 임가훈은 비 내리는 밤의 유리병 도살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해당 사건은 매우 끔찍하고 잔혹한 사건이라 한국에서도 임가훈의 범행에 대한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범행과 피해자들의 시체를 유기하는 것을 재현한 현장 검증을 할 때는 그 장면을 보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였다고 하죠. 그의 재판은 1983년에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임가훈은 자신이 정신 이상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은 귀신이 시켜서 일어난 범행이라고 변호한 것인데 당연히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는 사형 선고를 받지만 홍콩이 당시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이 됩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가석방 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다면 임가훈 군은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일까요? 어렸을 때 그의 집안은 유복하지 않았지만 그의 성격은 포악하거나 잔혹하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면서 가정폭력을 일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폭력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임가훈이 머리에 심한 두부 손상을 입은 적이 있었다고 하죠. 범죄 전문가들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받은 폭력의 경험과 이때 머리에 입은 두부 손상 때문에 그의 성격의 변화와 잔인한 범죄성에 불을 지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임가훈은 이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이미 한번 검거된 이력이 있었는데요. 1970년대 한 여성을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을 하다가 여성의 비명소리에 달려온 경찰에게 체포되었는데 당시 경찰은 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신과 의사를 불러 진찰을 했고 그 결과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택시 면허를 취득한 후 택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된 거죠. 그는 주로 야간에 택시 주행 업무를 시작했고 그의 고객들은 남성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술집 여성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1년 그는 갑자기 사진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당시에 굉장히 비싼 캠코더와 비디오 테이프 세트를 구비해두기 시작했는데 전문가들은 사진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던 이때 본격적으로 범행에 대한 준비를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택시 운행을 하며 단 6개월 만에 4명을 끔찍하게 살해한 임가훈은 현재 68세의 나이로 여전히 최장기 복역수로 복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여성들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첫 살인에서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여성은 창녀였습니다. 전 그녀를 보면서 분노를 느끼며 마음속에서 저 불성사나운 창녀를 죽탕 쳐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하늘 대신 제가 그녀를 버렸다는 것에 자랑스러웠을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의 살인은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4번째 여성은 이미 진저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17세의 어린 학생이었는데 제가 왜 그녀를 죽탕 쳐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를 죽탕 친 후에 처음으로 눈물을 흐르는데 멈출 수가 없었을 정도로 슬펐습니다. 비오는 날 여성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한 뒤 영상으로 남긴 끔찍한 살인마 임가훈. 아직도 복역 중인 그가 최후의 지금처럼 평탄하지는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